관상 살필 때 이마, 턱, 그리고 좌우, 광골, 요 코, 동서남북에 대한 산을 얘기하거든. 여기는 북쪽의 산, 남쪽의 산, 이거는 동쪽의 산, 서쪽의 산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살이 좀 풍만해가 있어야지 코도 상호산의 조화 균형에 맞게 코도 똑똑사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얼굴에 이제 그게 복상이라 얼굴이 관상에서 그러면 이제 재물이 넉넉하다가 보는 거지. 근데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넉넉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. 그럼 잘 그려요. 뭐 이렇게 이제 코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스님 같나 너무 은근히 되게 잘 그려요. 은근히 잘 그래요. 네. 왜 찌그러지면 이마를 잘 그려야 돼 항상. 이마가 삐뚤어지면 안 되고 이마를 잘 그려야 돼. 아, 나 이 미술을 잘 못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참 못해. 그림 머리를 좀 이상 그린다. 머리가 좀 그렇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 균형미. 이마, 눈썹, 눈, 코, 귀, 입 이런 배치가 균형 있게 되어 있는 상을 우리 육친에서 뭘 하죠? 정관 이래 정관. 정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게 올바르다는 얘기거든. 그래서 우리 참 이 정관스럽다. 알겠죠? 정관스럽다 얘기를 하지. 그래서 그 위치에 이렇게 균형미 있게 잘 배율에 맞게끔 잘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얘기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 미남 미녀라고 얘기를 하지. 배치가 균형 있게 맞춰 있는 거. 두 번째는 피부 톤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전체적인 균형미하고 피부 톤이 굉장히 중요해요. 피부 톤은 너무 하얗지도 않고 너무 검지도 않고 잡티가 좀 없으면서 그 안에서 비쳐나오는 그 복숭아 같은 얼굴 있잖아요. 안에서 이렇게 비쳐나와서 이렇게 진짜 색깔이 좋은 거죠. 그런 피부 톤이 좋은 거예요. 그래야 이제 우리가 관상이 좋다. 또는 그 관상에서 복이 있구나. 그 복은 뭐 재산복, 금전복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사람 인덕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.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스님들 보면 막 얼굴이 뻐야 그만큼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니까 마음이 이제 젊어지는 거지. 여기 이마를 이제 초년이나 사회적 명예 이런 걸 보거든요. 이마가 이렇게 약간 봉통한 듯이 주름살 끊긴 게 없고 피부 톤이 좋으면 정관이라 해서 나라밥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나라밥이 아니더라도 남들 눈에 많이 띄는 거죠. 스타가 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마가 이처럼 약간 뽕통하게 튀어온 듯이 살이 좀 있고 그리고 평만하고 주름살이 끊긴 데가 없어야 돼요.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옛날에 그 바비 인형이가 이마가 톡 튀나오고 코가 뾰족하게 튀나가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. 그 요즘에 성형수술도 여러 하잖아. 여기에다 필러나 뭘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윤기를 너무 강조해 주는 거야. 그러니까 볼 때는 참 자연스럽지 않더라고 그런 게. 그래서 자연성이 좋다고. 여기에. 그래서 여기를 초년, 요까지를, 요걸, 중년, 요걸 이제 말년, 이런 거. 여기 이제 초년, 중년, 말년. 여기 위치를 보자. 여기 이제, 주름살이 막 끊기고, 이마가 특히 꺼지고, 좁고, 다치고, 상처 나 있다면, 어릴 때, 부모의 그 정이, 또는 부모의 어떤 그 사랑이 원만하지 않았다. 이렇게 보는 거지.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30, 40대, 50대 돼도 명예적 성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렇게 이마가 좋으면 사람도 반듯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래요. 이마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조금 뜨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. 그 눈썹은 형제 자매 궁을 나타내거든. 그래서 눈썹이 짧다든지 아래 위로 차이가 난다든지 이 눈썹이 고르지 못하면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. 인간관계. 그러니까 학우들 또는 직장인 동료들, 사회인들, 인간관계들이 원만하지 않다. 그래서 이제 예술가나 자영업,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, 그죠?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런 눈썹이 안 좋아서 오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요게 제가 머리를 항상 저쪽 SK 쪽에 단골로 18년 정도 됐거든요. 원래 상록이었는데 SK로 바뀌었잖아요. 그 상가가 하나 있어요. 거기 원래 블루클럽이라고 이렇게 남성 전용 이제 헤어샵이 있었거든. 거기 이제
직원으로 있었어. 2명이. 그래가지고, 그 블루클럽이 없어지고, 그 뒤쪽으로 상가를 얻어가지고, 2명이 하는데, 그 동업을 하고 있어요. 동업. 근데 지금 15년째 동업을 한다니까. 아, 그래가지고, 그냥 이제 관상을 딱 이렇게 봤지, 이제. 두 분 다 눈썹이 참 진해. 진하고, 쫙 까맣게, 다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있더라고. 아, 그거 보고 역시, 야, 사주를 안 봐도, 야, 저런 눈썹만 봐도.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균형도 봐야 되겠지만, 저는 눈썹이 이제 이런 그 동업적인 관계, 예, 이런 관계를 이제 많이 의미하기 때문에, 그런 거 볼 때, 아, 진짜 뭐, 와, 이거 진짜 오래 하네. 웬만하면 이 동업 관계는 시간이 한 3, 4년 지나면 얼그러지거든. 예? 뭐 돈 문제 아니면은 뭐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함으로써 이게 막 깨진다고. 그러니까 그거 참 오래 가더라니까. 네, 네. 사주는 몰래 이제 한 분 거를 내가 땄는데 한 분 거는 뭐 알아켜 주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분이 찌띠거든. 찌띠. 찌띠인데 찌띠가 돼지띠를 보면 망신살이거든요. 이 또 신살을 하면 재밌어. 그 신살을 하면 내 그룹 위에라는 거든. 찌띠 신자진 요 그룹이고 원숭이 쥐 용이잖아요. 그죠? 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? 요 위에는 돼지띠, 토끼띠, 이제 양띠가 있는 거지. 이렇게. 그래서 신자지는 수, 그죠? 해묘미는 목이라. 그래서 항상 요 수오행을 생해주는 그 목이죠.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선두그룹이라. 선두그룹. 선두그룹은 형님뻘이죠. 형님뻘. 여기는 아우뻘이고 아우 형님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대접을 못 받는 거지. 이 입장에서는. 그리고 형님 입장에서는 아우다워야 되고 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해묘미 입장에서는 아우인 수를 보니 신자진을 보면 마음이 편하죠. 마음이 왜 그렇게 편할까? 편안하다니까. 근데 이 신자진 입장에서는 돼지, 토끼, 양을 보면 약간 저 사람이 이제 행동이 조금 바르면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한다고. 그만큼 내 위의 신분으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지. 쥐띠니까 아래 그룹이잖아. 내가 가면 항상 편안해 그 사람이. 예. 그래 머리도 잘 깎여주고. 사유축 입장에서 이 노술 금, 이거는 화. 이거는 화극금의 관계보다는 화금 소용이라 해가지고 그 화생금으로 노네요. 우리 일반적으로 화극금 해가지고 그 금은 이제 이긴다고 얘기가 아니고 곡식을 여름에 굉장히 성장을 시켜가지고 가을에 가서 익후잖아요. 그게 화금의 논리라. 그래서 범띠, 말띠, 개띠는 뱀, 닭, 소를 쳐다보면 아이고 형님 하고 쳐다봐야 되고, 요 사유축 뱀, 닭, 소는 범, 말, 개를 쳐다보면 아이고 동생아 하고 쳐다봐. 얼마나 이런 그 상하 관계가 이미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요 위에가 뭐냐면 신자진, 오늘 수죠. 금생수 하니까 아이고 형님 예를 들어서 용띠를 만났다. 소띠가 용띠를 만나면 아이고 우리 임금마마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한마디 막 누나다. 예를 들어서 진띠가 가게 사장님의 누나다. 아니면은 형님이다. 진짜 형님이다. 아니면 동생이라도 용띠다. 형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면 지 성질은 뭐 이럴지 몰라도 수긍을 한다니까. 자 꼬리를 잘 내려온다니까. 이거 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1차적 기싸움 대응관계를 많이 보거든. 이게 잘 맞더라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. 그래서 관상이 이런 눈썹 이런 부분들, 형제 또는 사회적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우애가 좋다. 그리고 요 부분이 눈썹하고 눈썹 사이에 요 부분 있죠. 요쪽 부분. 응? 뭐 인도 사는 놈은 요 점 하나 찍어놓고 점 하나 찍어놓고 요런 부분 있잖아. 여기가 미간인데 여기 약간 도톰해야 돼. 나도 이렇게 보면 눈썹하고 눈썹이 이렇게 꺼져 있거든. 이게가 중간에 여기가 꺼져 있으면 안 돼. 요 지혜를 놨다. 지혜. 꺼져 있으면은 지혜롭지 못하다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도톰하고 요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좁은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거나 지식이 모자란다고. 그래서 여기가 좀 뽕똥하면서 살점이 있으면서 또 간격이 좀 넓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를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. 네? 털 같은 거 있잖아요. 다 깎아줘야 돼요. 관상법을 해가지고 이미 여기서 활용을 엄청 많이 한다니까요. 이런 부분은 요래 나타나고. 요 중간에 이렇게 인상성이 일자로 막 돼 있다든지, 막 겹쳐 있다든지, 고민이 많다는 거지.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많고, 안 풀리니까, 이래 있잖아. 그러니까 요래 줄이 있으면은 딱 얘기할 관상 보고,
뭐가 안 풀리, 왜 그래 안 풀리십니까? 좀 고민 좀 많이 하시 마시고, 하여튼 무슨 걱정거리 그래 많으세요. 이러면 다 맞다니까. 나 아시는 분 중에 진급도 잘 안 되고 하면서 맨날 머리 박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지. 눈썹 중간에 이래 일자로. 그런 거 볼 때는 참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. 그런 걸 보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코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 눈썹 사이 좀 낮잖아요. 좀 낮잖아요. 이게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이제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높으면 안 돼. 코가 이래 된 사람 있잖아요. 여기 좀 그렇는데 코가 약간 이렇게 원만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코가 이래 된 사람들이 있어. 그냥 이래 된 사람들. 여기서부터 너무 높아갖고 요가 좀 높다는 거지. 높으면 더 높아지는 거. 예를 들면 여기가 높으면 요 눈물샘이 아니 여기가 눈물이 이제 호수라고 봅시다. 호수나 강. 여기에 살짝 넘어가야 돼. 그래 애정운이 좋은 거예요. 물이 여기로 살 넘어갈 수 있도록. 근데 여기가 너무 높아버리면 물이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. 높으면 그것도 이제 애정관계가 안 좋은 거야. 애정관계가.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와잠, 애교살, 와잠 애교살이라거든. 여기는 약간 도톰한 듯 약간 빛깔이 좋아야 돼. 요거는 애정운을 보는데 자식 자리라. 우리가 뭐 식상이라고 하죠. 식상 여자에서 식상의 힘이다 이 보면 돼. 요런데 이제 약간 빛깔이 좀 도톰하면서 이렇게 있어야지 애도 잘 출생하고 또 애정관계 이런 게도.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살을 요즘에는 병원 가면 맘대로서 붙이대. 근데 그런 인공적인 거 말고 자연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지. 아예 애교살이 아예 푹 꺼졌잖아. 예를 들면 남녀 애정 이런 부분이 약해요 많이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살점이 좀 있으면 그 남녀 애정 관계가 좋고 또 여자가 이렇게 식상의 에너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에너지를 있고 오래 본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. 그리고 좌우 눈이 삐뚤어지면 눈썹이 이하고 차이 난다든지 눈 한쪽 눈과 한쪽 눈이 차이 난다든지 이래 되면 보통 그 부모 인연이 짧고 부모 덕이 조금 부족하고 형제 자매와 사회관계 인간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하죠. 여기도 이제 요 주름이 또 있어요. 요래 한 줄이 돼야 되는데 웃을 때 두 줄까지는 뭐 좀 봐준다. 근데 세 줄까지 이렇게 이상 있으면 남녀 애정의 파란이 좀 많다. 결혼 한 2번 갈 수도 있고, 여자도 2번, 3번 갈 수도 있고, 아예 이제 시집을 못 갈 수도 있는 거고, 장가를 아예 못 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잔주름을 없애잖아, 하나 정도만 있어야 돼. 그리고 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, 요래 쭉 보는데, 이게 재물 관리나 금전, 경제. 그리고 콧대가 바르게 잘 서 있어요. 풍만하게. 너무 뼈가 나오듯이 마르면 안 되고, 적당히 살점이 있으면서 쭉 일직선이 아니지. 아까 이렇게 퍼진 듯 쭉 내려오면서, 삐뚤어지면 안 돼. 그리고 옆에서 봐도 연말에 내려와야 되는데, 이게 막 툭 튀어나온 매부리가 된다든지 이래 되면은 요런데 중간에 있게 되면은 한 30대에서 45세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. 그리고 콧망울 이것도 제복이거든. 콧망울이 이렇게 도톰하게 살점이 있어야지 재물복이 있다고. 근데 이게 콧망울이 이게 너무 얇거나 좁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그 재물복이 조금 부족하다고. 그리고 콧구멍이 이제 좀 이 콧망 앞에가 좀 이렇게 동그사람에서 콧구멍을 이렇게 막고 있어야죠. 들리면 부엌에 먹을 것이 이제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콧구멍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이렇게 턱을 약간 내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낫지. 근데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. 콧구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게. 그걸 나타내고. 그래서 이제 하관, 요거는 이제 말년이죠. 말년에 이제 입술도 너무 이렇게 뭐 하는 얘기지만은 그 대통령 중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 입이 으쓱 자르잖아 그거를. 그죠? 입이 또 약간 그 균형이 아마 삐뚤어졌잖아. 얇고 삐뚤어졌잖아. 그게 이제 말년에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이 말이야. 그리고 자식이 여자나 남자나 여기 이제 말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거나 잘 안 풀리거나 또는 자식과 이제 좀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죠? 멀리 가가지고 환갑이 다 됐는데 너무 해외 멀리 가니까
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항상 오손도손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뭐 일단 성공을 했어. 멀리 가 있는데 얼굴을 못 보는 거지. 그런 것들. 아니면 진짜 뭐 안 돼서 또 뭐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. 이게 이제 말년이다 보니까 자식하고 연관성이 많아. 또 미래에 나의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성공 여부. 그래, 그리고 이제 이게 턱이 말했잖아요. 깎아가 빼쪽해가지고 이래 돼. 이게 좋다고 갸름하다고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빼쪽하면 안 돼. 자식을 못 나가게 만든다니까. 잘 못 나가게 눌려버린다니까, 기운을 빼쪽하면. 그 요거는, 난 턱선이, 옛날에 그 있잖아요. 턱을 갖다 그린다면, 이를 좀 이렇게, 사각은 아닌데, 알죠? 그 코미디언 사각턱 누구, 그거? 김경실이가, 뭐 하여튼 있는데, 그, 박경님이 코미디언 알죠? 예, 박경님이가 옛날에 사각턱이었잖아요. 요즘 뭐 깎았는지 모르겠는데. 예, 그게 이제 이 사각턱이 되면 자기 주관이 엄청 강해요. 주관이 강해서 그리고 턱이 앞으로 나오면 턱이 좀 앞으로 나오고 이게 두꺼우면 주관이 엄청 강하지. 대통령 중에 저 문재인 대통령 보면 턱이 이렇게 돌출돼 있어요. 이렇게 두꺼우면서 뒤에가 이렇게. 이거는 자신의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거거든. 자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꺾여. 그래 어디 가면 대장하고 사업하고 일단 교육 계통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주관적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많이 간다고. 턱은 너무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거나 또는 턱이 쭈빼당하거나 이래 되는 것은 사회적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풀리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. 근데 개인적 능력에서는 좋아요. 개인적 능력은 엄청 탁월해.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제 사람들과 원만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더라. 이제 이래 보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안 모나고 또 피부 톤이 안에서 그 뭡니까 살색이 안으로 싹 비치는 그 자연스러운 그 복숭아 같은 안에서 비친다는 얘기예요. 그런 게 이제 관상이 좋다는 거예요. 관상이. 그리고 이런 게 뭐예요? 이런 게 정관의 모습이다. 그래서 마음도 정관이요. 마음도 정관이 뭐예요? 바른 마음을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. 이거는 겉으로에 나타나 있는 균형미를 정관의 모습으로 보지만 내 안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냐를 정관의 마음을 본다고. 알겠죠?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이런 강의장도 네모나고 반듯하네. 뭐가 딱딱 정리가 돼 있네. 바르게. 이러면 뭐예요? 정관이단 말이에요. 그 가게 갔는데 정리 정도 탁탁탁탁 돼 있는 깔끔하다. 이 정관이네 돼야 되는데. 그게 이제 정관인 듯 하면서도 삐딱이 식상이 들어가 버린 거야. 식상은 관을 조금 허무는 게 있거든. 그죠? 정관은 뭐예요? 딱 신호등이 있으면은 파란불에 탁 내가 건너가는 거지. 파란불 건너가는데 특히 상관 경관 한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상관 경관은 아예 빨간불에 건너가 버리는 거지. 관상을 보면 사주를 안 보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. 그리고 이제 기도 중요해요. 이 기가 꽃잎기가 있거든. 꽃잎기. 이게 완전 이 안에까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 또 주관이 굉장히 강해. 그 기는 보도랗게 생겨야 돼. 보도랗게. 알죠? 보도랗게. 안에 이래 들어가 있으면서. 이게 안에 게 드러나면 안 돼. 기가 빼쪽한 사람도 있거든. 뭔가 쪽빼쪽하고 날카롭고 비대칭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 색깔을 강하단 말이야. 그래서 사주명리도 관상이 잘 생겼느냐 못 생기느냐 흠집이 있느냐 없느냐 사주를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. 그리고 관상매요 족상, 손상, 손금이죠. 손금도 딱 보면 다 있어요. 참고하면 돼요. 손금, 관상 손금, 배꼽상, 그 다음에 뭐 족상, 발에 나타나는 족상, 관상, 손상, 배꼽상, 족상. 하여튼 부위별로 상이 다 있어요. 전체적으로 신체상이 있잖아요. 전체적으로 비율이 맞아요. 머리, 어깨, 배, 상체, 하체 이렇게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데 특히 S라인을 가져 있으면 이런 그 애정관계의 어떤 문제나 가족 관계 또 결혼 가정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지 못하다. 그래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 많다. 자유로운 영혼. 근데 너무 S라인 강조하면 안 돼. 이런 이제 몸 신체 상에도 이제 부분에도 관상이 다 있더라.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주팔자하고 이런 관상이나 신체상이나 뭐 그런 건 좋지만 언상, 말 속에 관상이 있어요. 말 속에 관상이 있는데 내가 전화 상담을 이렇게 이제 해보면
물론 이제 그 사람이 느끼겠지. 이 사람, 내가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 전화하면, 목소리가 너무 뭐랄까, 뭐, 걸걸한다든지, 불안정한다든지, 얇다든지, 이래 되면 이미 판단부터 먼저 생기거든. 너무 날카롭다든지, 너무 뭐 걸걸걸 한다든지, 시 목소리 난다든지, 그런 거 있잖아. 그래 되면 일단은 그 언상에 이제 좀 안 좋은 거죠, 언상이. 그래서 목청은 약간 그 동굴 소리라 해서 배에서 나오는 목소리, 뭐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,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언상으로 볼 때는 제일 좋은 걸로 보는 거지. 근데 너무 동굴처럼 이런 거 말고 약간 울리듯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상당히 이제 언상이 좋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. 상담할 때 들어보면 이렇게 전화사에 오잖아요. 보통 뭐 보험 들으라 뭐하라 오면은 참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. 전화를 끊고 싶기보다는 아유 좀 들어줄까? 그러면서 아이고 지금 운전 중이라 가지고 전화 못 받겠네요. 딱 사양을 해버리지. 그래서 언상이 상당히 중요해요. 그리고 말이 빠르거나 또 늦거나 하면은 안 좋아. 말은 어느 정도 톤이 있으면서 계속 길게 쭉 골고루게 나가줘야 되는 거죠. 그 사주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상 공부 또 은상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.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.